부탁드립니다. 발표 시간 잘 지켜주십시오. 네. 저희가 준비한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요. 노인 가구와 비동거 자녀 가구 간 소득 이전 형태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는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혹시 부모님을 어떻게 공양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느냐, 그럼 내가 늙어서는 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논문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소득 이전을 한다는 것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변경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보면 지금 2017년 인구 주택 총조사 보면 평균 가구 수가 2.47명, 3인 가구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0세 이상 독거 노인 가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분가를 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그 근저에는 가구 분화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출산이 있고 또 고령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겹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부양 의식이 요거 이제 약간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전통적인 부양 의식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통계는 한국 성인지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양을 누가 그럼 해야 되느냐, 이 바로 전에 논문도 좀 비슷한 주제이기는 한데 부모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9.4% 정도 되고, 정부 또는 사회 공동 책임이라는 것은 아까랑 좀 수치는 굉장히 다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에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5.1%, 그리고 가족 책임이다, 스스로의 이제 그 스스로 또는 그 자식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비율도 30.9%로 이것은 이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식의 변화와 좀 맞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생활비를 보조를 하기 위한 사적 이전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누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얘기인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57%, 그리고 자녀가 제공해야 되는 게 그 다음이고요.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4.3% 이렇게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 전체 중에서 경제적 자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분배가 어떤 동기로 이동을 하는지를 봤습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타적 동기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의 소득이 늘어나, 결국 이타적인 행위죠. 그런 것이 되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식에게 골고루 더 보전을 함으로써 옳은 형태의 그런 자원을 이전을 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고요. 교환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대가에 대한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런 그 노인 가구이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구 간에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했습니다. 실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는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많이 일어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차이점을 소득 불평등도를 그럼 얼마만큼 완화시켰느냐에 대한 효과 분석하고, 또 다른 것은 이런 그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를 실질적으로 포착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4차에서 7차 국민 노후 보장 패널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동거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하고, 그리고 같이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1인 이상 있어야 하고, 노인 65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에서 7차까지 연도를 전체 풀링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 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을 해서 실질로 변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분포를 보면 4차에서 7차까지 1인 노인 가구 비중이 38% 정도 평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거는 이제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불평등 지수를 가지고 변화된 것을 좀 살펴봤고요. 사적 소득이 이루어졌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이전과 이후의 변화 여부를 통해서 봤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동기 이 사적 이전 소득의 동기를 분석한 것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봤는데 여기 Y는 그 종속 변수는 사적 이전 소득액입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준 그리고 여기 I는 부모의 연평균 소득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A는 자산의 여부, 자산 총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여기 이제 연평균 소득액이 마이너스 사인이면 이타적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산을 그러니까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자산이 많으면 나에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교환적 동기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교환적 동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신호 관계상 이 표만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이제 그 소득 불평등도가 얼마나 완화가 되느냐인데요. 자녀 가구에서 노인 가구로 가면 진위 계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지수들도 다 동일한 효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인 가구에서 자녀 가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거의 미미하다라고 효과 자체는 좀 미미하다라고 보거든요. 양 방향을 포함하더라도 이 두 번째 것과 같이 동일한 거의 유사한 형태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동기의 식별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표만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소득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사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타적 동기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이 늘어나면 내가 자식은 지원을 좀 덜 해줘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부모의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는 조금 더 이타적인 동기에 따라서 사적 이전 소득을 더 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플러스가 나타났는데요. 부모의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은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 이전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가구에 대해서도 이게 플러스 라인이 나타났는데요. 부부 가구인 경우는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조금 덜 해도 같이 사시는데 도움이 좀 덜지 않나, 부담이 덜지 않나라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 수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사적 이전 소득이 더 많다라는 것인데 이건 볼륨에 대한 개념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손자 돌봄은 이것도 하나의 교환적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일종의 비용이죠. 돌봄에 대한 비용을 대가로 지불해주는 거니까 교환적 동기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본 것은 이 부모의 자산이 어느 정도 분기에 따라서 봤는데 서브 샘플을 좀 구성해서 봤습니다. 소득에 대한 것은 다 대부분의 마이너스 사인이 나타나서 이타적인 행위가 좀 있다라고 보시긴 하지만 사분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의 절대값의 크기를 이렇게 간결하고 봤을 때는 자산이 적을수록 이타적인 행위 동기가 더 강해지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산에 따라서는 3분위, 4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도 교환적 동기는 있다. 그러니까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자산이 적을수록 교환 동기는 더 커지고, 그리고 이타식도 더 커진, 이타적 동기도 더 커진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교환적 동기는 손자 돌봄인데요. 이건 이제 전부 다 플러스 사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크게 이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종속 변수를 왕래 빈도로 봤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더 자주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도 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시간 관계는 이거 이제 패스를 하고, 또 재밌는 것은 서브 샘플을 자녀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한 사람일 때와 두 명 이상일 때 경쟁 관계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상속과 그리고 증여에 대한 기대가 또는 그 기대에 따른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포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이타적인 동기는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반면에 강도로 봤을 때는 자식들이 더 많으면 이 이전 소득이 더 늘어난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볼륨에 따른 그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에 대해서는 여기 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난 게, 자산이 많을 때 자녀 2명 이상일 때는 경쟁 관계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래 빈도는 좀 재밌었던 부분은 자녀 수가 많으면 오히려 왕래 빈도를 좀 적게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약간 떠넘기기, 그러니까 특정 완전히 이건 분석된 건 아니지만 특정 형제에 대해서 떠넘기기 정도의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제 논문이요, 좀 얘기를 좀 많이 듣고자 봤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 서머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자녀가 부모 소득의 사적 이전을 했을 때 당연히 불평등도는 완화된다. 소득 불평등 상태를 개선시킨다라는 점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노인 가구가 저소득일수록 또한 그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 가구들이 소득을 부모에게 더 많이 이전시킨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돌봄 변수에 대해서인 건데, 부모가 손자를 돌보면 부모에게 이전 소득을 더 증가시킨다는 점이 교환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해주기 때문에 발생되는 하나의 현상이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많이 듣겠습니다.